안녕하세요. 스튜디오 메이커의 권민입니다. 오늘은 Q&A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어, 요즘 들어 이제 메일이나 이제 문자로 기획 PD가 하는 일이 뭔가요? 어떻게 하면 기획 PD가 될 수 있나요? 라는 이제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획 PD라는 직업군이 명명된 지는 실은 몇 년이 되지가 않아요. 10년 전만 해도 드라마나 영화에서 기획 프로듀서라는 호칭으로 이제 크레딧에 이름이 올린 적은 없었거든요. 음. 그러면 기획 PD는 어떤 일을 하나요? 라고 했을 때, 작가와 프로듀서의 어떤 중간 업무? 그러나, 그에 맞는 적절한 어떤 대우나 보상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포지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20대였을 때 대학을 막 졸업하고 취직을 했을 때 저는 이제 기획팀에 들어갔죠. 네, 기획팀에 들어갔는데 그때만 해도 그 영화 쪽이나 드라마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땠냐면 기획팀에서 기획하던 사람이 작가로 성공을 하는 경우는 뭐 10%, 1%도 안 되는 일이었고, 그 다음에 영화 시나리오 작가가 드라마 작가로 이렇게 조금씩 넘어가는 경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직군 자체가 약간 그런 입장이었죠. 그러니까 작가를 하기에도 조금 그렇고 그렇다고 제작 프로듀서를 하기에도 조금 그런 약간 실은 원래는 이제 대기업에서는 기획팀이 실은 수뇌부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그 회사에 어쨌든 1년 사업, 5년 사업, 10년 사업을 책임질 어쨌든 영재라고 하기보다는 수재들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수재들이 모인 어떤 집단이었으니까, 그리고 부서였으니까. 근데 영화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그 개념이 살짝 바뀌었다라고 하면 예전에는 이제 뭐 프로듀서라고 하면 드라마에서는 이제 감독님을 뜻했는데 지금은 이제 기획하시는 이제 프로듀서님들이 따로 계시거든요. 방송국에도. 그분들을 이제 프로듀서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연출하시는 분들은 감독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영화는 원래 이제 제작 프로듀서라는 직업군이 있었기 때문에 프로듀서 하면 이제 제작 프로듀서를 먼저 생각하지 이제 기획 프로듀서를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는 만약 지금 내 취업을 준비하는 상태다라고 하면 기획 프로듀서의 어떤 공고글을 보시면 이제 그들이 원하는 회사가 원하는 어떤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어요. 그 기준에 내가 부합한 사람인가 부합한 어떤 경험치들을 쌓았나를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뭐 공부하는 분이시다 아직 이제 입시가 남았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더 생각을 해볼 만한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실은 뭐 기획 프로듀서든 프로듀서가 하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 해당 직군을 나와야만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뭐 저희 때는 이제 뭐 신방과를 나오면 무조건 방송부 입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뭐 영화과를 나와야 영화인을 할 수 있다. 근데 여기에 큰 오류가 있습니다. 학과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진짜 이거는 제가 아주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학과랑은 상관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방송국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프로듀서님들, 그다음에 영화 쪽 일을 하시는 이제 감독님들이나 기획 프로듀서님들 보면 학과는 전혀 다른 학과 나오셨어요. 근데 저는 제가 연극영화과 출신이거든요. 저는 당연히 영화 일을 해야 되고 영화가 내 인생의 거의 전부고 이게 내 세상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영화 말고 혹은 드라마 말고
제가 좋아하는 다른 학과의 공부를 더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작가와 프로듀서의 어떤 중간의 포지션이라고 이제 기획 PD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요즘 장르물들이나 어떤 특정 직업군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지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 전문직 종사자분들께서 직접 작가로 참여하시거나 프로듀서로 참여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뭐 법정물이 뭐 요즘에는 가장 그렇죠. 근데 저는 변호사가 아니고 법학과를 나오지 않았잖아요. 검사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고 판사도 아닌데 그럼 그걸 어떻게 기획해요? 그럼 자료조사라는 걸 해야 되는데 제가 현업에 있는 분들 그리고 그 직군으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셨던 그 시간과 노력을 제가 단시간 만에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헐리우드처럼 돼가는 것 같아요. 이제 헐리우드 같은 경우는 드라마 작가의 경우에서 어떤 장르물이 필요하면 그거에 맞는 프로듀서들이 붙거든요. 그 전공을 한. 그러니까 만약에 의료 드라마면은 이제 의료 관련해서 전공한 분들이 이제 프로듀서로 붙어서 같이 글 작업을 하고 라이팅룸에서 여기서 약간의 개념을 좀 달리나야 할 것 같은데 이제 미국에서 말하는 프로듀서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프로듀서와 글을 쓰지 않는 프로듀서. 그러니까 글을 쓰는 프로듀서는 이제 저희 개념으로 보면 작가인 거고, 그래서 거기는 이제 팀으로 일을 하잖아요. 근데 글을 쓰지 않는 프로듀서는 이제 투자를 끌어오는,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제작 프로듀서 일을 하는 분들인데, 이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앞으로 쭉 가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된다면 전공이 꼭 미디어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이미 만약에 미디어 전공을 하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미디어 전공을 살리면서 그 다음에 이 기획 프로듀서의 본인이 어떤 능력치가 좀 잘 맞는지 체크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뭐 외국어 능력도 보지만 실은 어떤 홍보나 마케팅 부분도 되게 중요해서 그 부분에 강점을 가진 기획 프로듀서를 뽑거나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기획 PD를 하려면 일단은 근데 이거는 작가님도 마찬가지고 프로듀서, 제작 프로듀서든 실은 이 업계 전체 모든 분들이 어떤 갖고 있는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끈기하고 유연함 그리고 자기의심과 확신. 그냥 드라마, 영화 한 번 만드는데 저희는 그냥 극장 가서 보고 OTT를 통해서 보고 아니면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매주 매달 이렇게 새로운 작품들을 보니까 이게 굉장히 빨리 제작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짧게 잡으면 정말 최소 3년이고 길게 잡으면 5년, 6년도 걸려요. 이게 신인이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탑 작가님들, 탑 감독님들도 그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왜냐? 너무 많은 인력과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드라마와 영화를 만든다는 것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실은 제작이 잘 되면 너무 좋겠지만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럼 이때 가장 타격을 입는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이 기획 프로듀서라는 직군이에요. 크레딧을 확보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특히 만약에 회사 소속으로 들어갔다 라고 한다면 제가 중간에 퇴사를 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다른 후임이 또 들어와요. 그럼 그 사람이 이 작품을 담당해요. 근데 그때 만약에 개봉을 하거나 방영을 한다. 그럼 크레딧은 그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기획 프로듀서는. 그러니까 제작 파트는 확실하기 때문에 크레딧을 모두 다 챙겨갈 수가 있어요. 근데 기획 프로듀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게 뭐가 중요한 건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괜찮다
물론 이거는 이제 앞으로 많이 개선돼야 될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크리틱 관련해서는. 근데 뭐 일은 많이 했는데 그거에 대한 충분한 어떤 보상이나 대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직군이기도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감내할 수 있느냐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이제 뭐 연예인들 통해서 이제 엔터 산업에 대한 어떤 것들은 직간접적으로 되게 많이 접하셨을 거라고 봐요. 박정민 배우님이 이제 뭐 유퀴즈 나와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직업군이 얼마나 힘든지 제일 참기 힘들었던 게 어떤 뭐니까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 않는, 그러니까 무명일 경우. 근데 K 프로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처음에는 이제 뭐 열심히 자료 조사를 하고 뭐 분석도 하고 필요한 아이디어도 내고, 근데 이게 연차가 쌓이다 보면은 실은 뭐 감독이라든지 작가라든지 어쨌든 제안을 할 수 있는 어떤 인맥이 필요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공짜로 되냐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내가 진행하는 작품에 어떤 배우를 많이 캐스팅을 하고 싶다. 그 사람이 어떤 스케줄이 있대. 다음에 어떤 작품 한대. 이거 하나만으로 될까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일하는 방식을 짧게 설명을 하자면, 저는 제가 들어가는 작품에 경쟁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모든 작품들을 일단은 검토를 해요. 그러니까 기획안이든 대본이든 제가 만약에 수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전부 다 가서 분석을 하고, 요즘은 버블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 버블에 가입을 합니다. 연예인복을 왜 가입하냐고요? 이게 배우분들이나 가수분, 처음에 가수분 됐을 때 배우분들도 이제 요즘 하시잖아요. 팬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면서 차기작에 대해서 언급을 하실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촬영이 언제쯤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촬영에 뭐 약간의 스포 같은 거, 뭐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뭐 하실 때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캐치하기 위해서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상대든 뭐 경쟁자이든 혹은 뭐 제가 앞으로 뭐 캐스팅해야 될 어떤 배우님이든 취향이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팬들의 반응에 어떤 피드백을 되게 적극적으로 이제 수용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뭐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뭐 인터뷰 기사만으로는 실은 성향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도 이용을 합니다. 좀 스토커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은 반드시 캐스팅을 하고 이 사람과 반드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정보를 가장 많이 얻고 분석을 하고, 그래야 이제 뭐 작품을 건넸을 때 상대 쪽에서도 어느 정도 취향에 맞고 성향에 맞고 추구하는 바 맞다고 한다면 이제 뭐 그래도 그냥 덮어두고 그냥 패스할 확률을 조금 줄어도 되죠. 오늘 좀 되게 짧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좀 약간 얘기가 길어졌어요. 아무튼 좀 인내심이 가장 필요한 직군이라서, 그리고 이제 이게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 저도 제가 이 일을 이렇게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 못 했거든요. 저도 계속 배우고 있고, 또 주변 분들하고 고민도 많이 나누고 그래요. 그래서 뭐 제 작품이 아니더라도 다른 작품들 그래서 리뷰도 하고, 제 생각은 이런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냐고 물어보는 것도 그런 거 때문이거든요. 아무튼 제가 제 직업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길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모쪼록 만약에 이쪽 일을 하고 싶거나 제 업무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다소의 약간 궁금증이 해소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더위 조심하세요.